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아 원장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이게 경제다라는 책입니다. 이게 경제다. 최백은 교수께서 지으셨고요. 샘앤 파크스에서 올해 5월에 나온 책입니다. 자, 이 책에는 제가 경제 서적을 좀 본 적이 있는데 그 서적과 조금 차별되는 게 있어서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차별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제가 리뷰하겠습니다. 자, 한국 경제의 적폐와 격차와 불균형의 구조화라는 제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 문제와 일자리 양극화, 산업은 말 그대로 일자리를 낳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제조업의 역할을 대체할 새로운 산업이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작된 탈공업화는 일자리 충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네요. 일자리 증가율의 하락과 더불어 중간 임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다수의 하위 임금과 소수의 상위 임금 일자리로 고용의 지형이 분화되는 일자리 양극화가 그것이다 라고 합니다. 일자리 양극화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저도 이 내용을 읽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뉴스라든지 경제신문 같은 데 보기만 했고요.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거는 이 책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내수 악화와 수출 의존 증대는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격차 사회를 구조화했고 가계와 기업 소득의 불균등 성장이 고착화되었다. 게다가 기업은 수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했고 해외로 이전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인건비가 비싸서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해외로 많이 이전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많이 이전했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 투자 위축과 국내 산업의 공동화 등이 대두되자 정치권은 감세, 노동시장 유연화, 고환율 등 친기업 정책을 펼쳐 기업을 지원했다. 이는 가계와 기업 소득의 불균등 성장을 초래했다. 특히 환율 정책의 혜택은 소수의 수출 기업에게 집중되었고 가계나 중소기업 등은 수입 물가 상승이나 부품 등 중간재 수입 비용 상승으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네요. 그 결과 소득 분배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무역 개방도가 높아질수록 더 증대했다고 합니다. 특히 대기업은 제조업 중간재를 해외로 외주화시키고 제조업 관련 서비스는 국내로 외주화시킨 결과 전자의 경우 국내 하청 중소기업의 물량 감소와 대기업의 협상력 약화 그리고 단가 하락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비정규직 노동력의 증가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양극화가 심각하고 비정규직 노동력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한 번 더 눈여겨볼 거는, 자, 우리 경제 눈으로 보자. 한국은 글로벌 세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미국 등 주요국 경제부터 중국 등 신흥 시장국까지 산업화를 이룩한 국가들은 현재 근대화의 함정에서 방황하고 있다. 근대는 경제적으로 산업화의 시대였고 정치적으로는 민족을 단위로 하는 국가 간 경쟁의 주체인 국민국가의 시대였으며 국민국가 내에서 경제를 자율적,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국민경제의 시대였다. 세계의 주요국들은 제조업 종사자가 감소하는 현상, 즉 개인의 소득과 일자리 등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제조업의 역할이 감소하는 탈공업화 흐름을 오래전부터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탈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산업화 시대는 막을 내리고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 활동을 아직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화와 더불어 만들어진 많은 주요 제도들의 순기능이 약화되며 경제는 갈수록 활력을 잃고 있다. 일자리 증가율의 둔화, 특히 청년 일자리의 약화와 악화, 반복되는 금융위기, 무역전쟁 및 통화전쟁 등이 그것들이다 라고 하네요.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탈공업화는 일반적으로 일자리 증가율의 하락과 일자리 양극화 등을 수반하면서 소득 불평등 심화와 내수 약화를 초래했다. 동시에 산업화의 확산과 제조업의 공급 과잉은 제조업의 경쟁 격화 및 수익성 악화, 그리고 제조업에서의 자본 이탈 및 금융화 등을 수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제조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 산업화 시대의 종언은 산업사회의 동전의 앞뒷면을 이루는 국민국가 및 국민경제 시대의 종언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산업사회의 종언 이후 진행된 3차 및 4차 산업혁명은 금융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의 네트워크를 수반하고 있다. 자본의 새로운 이동이나 금융시장의 개방 및 자유화 등이 진행되었고 무역의 자유화가 심화되었다. 그 결과 무엇보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독립성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는 통화정책의 글로벌 동조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통화정책의 글로벌 동조화는 주로 경제지표 및 경제정책의 글로벌 동조화로 이어진다고 하네요. 경제의 네트워크화는 국민경제시대의 종언을 의미한다. 즉 국민경제 간 협력과 공조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유로존 및 유럽연합의 불안정성, 통화주권을 둘러싼 신흥국가 미국의 충돌, 미중 무역 갈등 등에서 보듯이 세계 각국은 국민국가 및 국민경제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불확실성을 구조화시키고 있다라고 적혀있네요. 자, 여기에 공유화라는 내용이 나와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공유의 의미들을 제가 많이 듣고 접하고 서적도 읽어봤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공유화에 대해서 4차 산업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유화 협력이 개인 및 기업 조직 등에서 확산되려면 사회의 핵심 규범은 자유에서 자율로 변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가치 창출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자유민주주의의 종언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협력의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네요. 개인이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할 때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탈적 행동을 하거나 무임승차하려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임승차 성향으로 인해 공공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공동체의 형성이 어려우며 구성원의 자발적 협력 노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처럼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와 개인적 자유의 제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개인의 책임의식 등을 해결할 수밖에 없고 이는 새로운 인간형 및 민주주의의 재구성을 요구한다라고 하네요. 즉 자율이 사회 구성원의 행동 원리가 된다는 것은 모든 개개인이 스스로 삶을 꾸려나갈 뿐 아니라 집단의 삶 또한 동일한 원리로 조직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삶을 기억하고 조직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사회가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인간행을 전제로 하고 사회 구성원의 행동 원리와 규범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 조직 및 거버넌스 틀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틀, 그러니까 전체의 틀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 조직 규범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네요. 한국 사회와 경제의 시대 과제는 산업 문명의 대안이 될 의미 있는 프로젝트의 실행을 의미한다. 문제는 지난 100년 동안 서양 문명을 모방하고 쫓아가기에 급급했던 미국인보다 더 미국적으로 사고하는 지배계급들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라고 하네요. 결국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밖에 없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네요. 그렇게 새로운 것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어떤 네트워크와 새로운 집단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게 경제다라는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설, 경제 폭망설에 던지는 속 시원한 핵직구, 최백은 교수의 편견 없이 한국 경제 바로 읽기. 자, 바야흐로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저기 위기의 징후가 지표로 드러나고 실제 국민의 삶이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성장률은 곤두박질치고 주가는 요동치며 연이어 한국 기업들이 어닝 쇼크 실적이 발표된다 라고 적혀있네요. 이렇게 이 책에는 경제에 관한 것들이
그 어떤 책보다도 굉장히 솔직하게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이게 경제다라는 책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